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5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수가 2050년에는 1억 5,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노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전에 암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처럼 지금은 치매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 때문에 치매 역시 똑같은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암을 두려워하지만 이제는 이 병을 앓으면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과 완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암은 유입되는 막대한 연구비 덕분에 많은 치료법이 나온 반면 치매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하네요. 연구 보고서들이 있긴 하지만 과연 그 결과가 치매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유감스럽게도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내용이 너무 없는 이유로 건강한 식단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예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해온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웬디 미첼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영국 국민의료보험에서 비임상팀 팀장으로 건강하게 일해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14년 그녀의 나이 58세에 조기 발병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뭔가 겹치는 내용이 있다 싶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내가 알던 그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이 그녀의 두 번째 저서인 거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실은 영상으로 만들려고 생각만 하고는 아직 못 올렸던 책이기도 한데요. 기억을 잃으면 무엇을 잃게 될까? 기억 상실이 현재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면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게 될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못 알아볼 때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라는 심오한 고뇌를 인생 회고록 형식으로 써내려간 책이었는데 이미 그때 치매 판정을 받고 책을 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두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횟수로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건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말대로 치매라는 병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가 삶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을 때 담당 의사로부터 들은 말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는 말이었대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인생의 종말이 왔구나 싶어 충격이 너무 컸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의사가 좀 더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최소한 네, 치매는 참 곤란한 병이에요. 하지만 이 새로운 꼬리표가 당신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예요. 5분 전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온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진료실을 떠날 때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지금 치매가 있어도 좋은 삶에 대해 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매보다 인간이 먼저임을 강조하는 강의도 하며 치매와 함께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지금에 더욱 집중하게 할 뿐 치매로 멈춰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치매가 있어도 좋은 삶은 확실히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이룰 수 있다고, 그저 또 하나의 삶을 사는 것뿐이라는 그녀가 치매 환자들이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 속의 아주 작은 일부터 크게는 사회적인 부분까지 책의 제목 그대로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치매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책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이들이 치매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빼곡히 기록해 놓은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펴낸 곳은 문희의 춘추사입니다. 치매는 여러 형태로 온다고 합니다. 후각, 청각, 시각, 미각, 심지어 환각으로도 오고 그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많기에 저자는 나의 치매 경험은 결국 나만의 것이라고, 치매 환자 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냥 치매 환자 한 사람을 만난 것이지 그 사람이 전체 치매 환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라고 하면 바로 기억력과 연관을 시키지만 치매가 기억력과 상관없는 감각이나 감정, 의사소통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내부와 외부 환경을 그에 맞게 바꾸어야 하며 그렇게 그것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치매가 조금 심해져 길을 잃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환자가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을 이중으로 잠가 놓거나 요양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갇혀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치매 환자라고 다를까요? 이건 환자가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는 조치일 뿐이고, 이런 조치는 아주 좋은 의도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간병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보고된 리버풀 대학교 보고서에는 요양원의 적절한 물리적 구조가 입소자의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또 눈에 보이는 보안 대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출구가 감춰져 있고 문이 잠긴 환경에서 치매 환자가 격리 또는 구속되었다고 느낄 때의 잠재적인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는 창문이 중요하고 그것을 개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창문은 집 안에만 있어도 이웃을 내다보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대감과 안정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치매 환자에게는 거주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요양원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권유합니다. 물론 저자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치매 환자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좀 놀라우시죠? 그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알려주는 저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치매인들 모임의 개인적인 사례 또한 세세하게 엄청 많이 들어있으니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내 주변에 혹은 내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저자의 치매 초기 증상은 어느 날 머릿속이 뿌예지기도 하고 언어 구사력이 살짝 떨어지기도, 조깅을 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그저 과로와 노화로 여기기도 했다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을 저는 지금 종종 겪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을 잘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공부하면서 많이 한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 존재하자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치매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치매 말기가 되면 환자는 다른 시간대로 퇴행한다고 해요. 마음이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책장에서 앞선 시간의 선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에겐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추억들, 좋은 생활 습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를 겪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다 싶었습니다. 한 예로 요양원에서 반복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여성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전쟁 중에 암호 해독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 끊임없이 두들기는 행동은 암호를 보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치매는 그녀의 인생에서 바로 그 시절로 그녀를 보낸 겁니다. 치매 환자여서 예민하고 괴팍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책을 보면 그녀의 긍정 마인드가 어마무지 담겨 있거든요. 저자가 치매가 걸려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긍정의 달인, 그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이제는 상태가 나쁜 날을 안개 낀 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상태가 나쁜 날은 내 뇌가 합선되고 삶이 흐릿해지고 혼돈이 지배하는 이런 순간들이다. 이제는 그런 순간이 너무 자주 와서 어떤 면에서는 아지랑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 아지랑이라는 단어는 안개보다 더 일시적인 것, 보다 확실하게 거칠이란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 단어는 연무가 다시 거치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그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거친다. 요즘 이 아지랑이가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악화되었다는 신호일까? 어쨌든 치매는 진행성 질병이므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을 두려운 전망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최후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대해서는 균형감을 잃지 않는 것이 좋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멀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확실히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이런 아지랑이가 자주 내려오다 보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는 순간들이 자주 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덜 무서워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는 것이다. 기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내 뇌는 지속하지 않는 기억을 각인시킨다. 그 빈도 때문에 나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속으로 이건 내 머릿속에서 잘못된 배선에 불과하고 전체 전기 시스템을 차단하는 엉뚱한 스파크이며 아마 내 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고 혼잣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작용 또는 반응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나로 되돌아온다. 그렇다. 나는 진단받기 전에 나와 다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중에도 평생 똑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흉터들과 치매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흉터들은 눈에 더 잘 보이고 보다 영구적이며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물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치매 같은 질병에 관해서는 태도가 싸움의 절반을 결정한다. 이런 안개 또는 합선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네. 안개 또는 합선이 일어날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책 안에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이기도 한 뇌에 관한 책을 자주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매를 직접 겪으며 느끼는 감정, 일상 속 생활하는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적어 놓은 책은 흔치 않습니다. 파도와 싸우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파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 또한 그간 해온 마음 공부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치매에 대처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항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죠. 저자는 치매에 걸려 오히려 얻게 된 행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예를 들면 운동화 끈을 매는 것이 좀 힘들어졌다면 그냥 끈이 없는 운동화를 신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치매 환자는 지금 당장의 순간에만 집중한다는 것. 지나간 건 생각이 잘 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미래의 계획들은 돌아서면 잊히기 때문에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얻게 되는 행복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세계 여행은 갈 수 없지만 집 앞을 산책하며 친구들에게 노래해주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 나무줄기에서 내다보고 있는 다람쥐를 잡으면서 머릿속이 차분해지는 날이면 특별히 행복하다는 그녀. 어떻게든 부족함을 남기는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웠다는 저자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은 순간의 마음 챙김,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는 차이가 바로 저자가 말하는 치매 환자의 행복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녀가 치매 환자로서 바라는 점들 중에 하나만 전하자면 치매 환자를 볼 때 질병을 보지 말고 그저 사람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 들어보실게요. 의사소통은 온갖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간혹 환자가 치매 때문에 언어 능력이 많이 쇠퇴하고 심지어 아예 말을 못하게 되면 환자에게 말하기를 중단하거나 방문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흘끗 오가는 시선에는 천마디의 의미가 담겨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낸 그들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담겨 있다. 그런데 왜 예전처럼 말할 수 없는 치매 환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모두 언어가 수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내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슬프다. 네, 치매 연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브래드포드 대학교에서 건강학 명예박사 학위와 더불어 알츠하이머병 협회의 홍보대사로도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세 번째 책도 받아볼 수 있기를 책을 덮으며 기도해 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